할아버지, 조심하세요.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 한 청년이 쓰러진 노인 위에서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죠. 저 젊은 놈, 노인 턴 거 아니야? 요즘 애들 다 똑같아.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는 악플이 쏟아집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청년은 도둑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청년이 선택한 단 하나의 선행이 40년 묵은 비밀을 깨우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최민주는 고시원 좁은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낡은 알람 시계가 새벽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오늘이다. 유일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사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은 야위고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한송그룹 최종 면접. 3년간 떨어진 끝에 잡은 마지막 기회였죠. 복도에 나서자 고시원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준 씨, 이번 달 월세는 언제 주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면접 보고 나서 다음 주까지 안 나오면 나가셔야 해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은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는 폭우 예보를 하고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비는 점점 거세졌고 거리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 골목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뛰어갔습니다. 한 노인이 폐지 더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호흡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주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오히려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죠. 저기 젊은 사람이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 지갑 뒤지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 할아버지 주머니를 뒤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진짜 경찰 신고해. 민주는 그런 것도 모른 채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정장은 이미 빗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할아버지 손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금 반지였어요. 민준이 반지를 집어들려는 순간 거기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경찰관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봤죠? 저 사람이 노인 주머니 뒤지는 거 라이브로 다 찍혔어요. 민주는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반지는 뭐죠? 경찰이 민준 손에 금 반지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손에서 떨어진. 변명 그만하고 일단 같이 갑시다.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죠. 할아버지. 민준이 부르자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이 청년이 날 살렸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청년이 뭘 가져간 건 없으세요? 가져가긴. 내가 살았잖아. 할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이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단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연락 가능하게 해두세요.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절망이 밀려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40분. 면접은 이미 30분 전에 끝났습니다. 망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정장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3년을 준비한 마지막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한송그룹 인사팀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면접 대상자 최민준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최민준 씨 이미 불참 처리됐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사유서라도 제출할 수 있을까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금 반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면접은 놓쳤지만 할아버지가 무사한지는 확인해야 했어요. 반지도 돌려드려야 했고요. 구급차가 간 병원을 물어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앞에서 면접은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한 민주는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복잡했습니다. 민주는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조금 전에 심정지로 오신 어르신 계신가요? 보호자세요? 아닙니다. 제가 심폐소생술을. 보호자 아니시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간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영수 환자 보호자 계신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그분을 발견했는데요. 보호자는 아니시고요. 네, 하지만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네요. 상태는 안정됐지만 입원이 필요한데 제가 할게요. 민주는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의사는 민준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입원비 선납금 30만 원입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어요. 삑. 승인이 안 되네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냈습니다. 삑. 이것도 안 되네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저기, 제가 내일이라도 선납금 없이는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시원 주인이었어요. 민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가 대출 받아서라도 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복도로 나와 대출 앱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러면 정말 끝이다. 하지만 병실 창문 너머 할아버지를 보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분 후 수납을 마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달고 계셨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긴 어디지? 병원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민준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우가 내가 왔구나.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오랜만이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할아버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계셨어요. 민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동욱이가 아니라. 아니야, 내가 동욱이야. 내가 어떻게 모르겠니? 할아버지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어.
내가 꼭 올 거라고 믿었단다. 민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로 착각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동우가. 잘 왔다. 할아버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주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 진실을 말하면 할아버지는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민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동우가, 너 성공했지? 네, 네. 다행이구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내가 죽으려던 거 알았어. 다리 난간에 서 있었잖아. 민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 붙잡고 우리 가게로 데려갔지. 3달 동안 밥 먹였어. 돈도 빌려줬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넌 내게 반지를 맡겼어. 어머니 유품이라고. 성공하면 꼭 찾으러 오겠다고. 민주는 주머니 속 금반지를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그 반지. 아니야, 그건 내가 가져. 내 어머니 유품이잖아. 할아버지는 다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다. 내가 잘 사는 거 확인했으니까. 민준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착각 속에서 행복해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자신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은 민준이 진실을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우가, 오늘 면접은 어떻게 됐어?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준은 얼어붙었어요. 면접이요? 아침에 급하게 가던데. 중요한 면접 아니었니? 할아버지는 오늘 아침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민주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주는 할아버지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합격했어요.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네. 할아버지 덕분에 합격했어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금 반지였어요. 동우가, 이거 받아. 할아버지, 내 부적이야. 이걸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 올 거야. 할아버지는 반지를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거야. 이제 너한테 돌려주는 거야. 민준은 반지를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진심을 주고 계셨어요. 괜찮아. 내가 잘 되면 그걸로 됐어. 할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민주는 반지를 꽉 쥐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매일 병원에 들렀어요. 할아버지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지만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거짓말이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동우가, 오늘은 회사에서 어떤 일 했니? 회의도 하고. 다들 잘해주지? 네, 잘해줘요. 매번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민준 씨 맞으시죠? 한송그룹 인사팀입니다. 민준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재면접 기회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주는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진짜 면접 기회를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 봐. 부적이 행운을 가져온다니까. 민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 기회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깨끗한 정장을 입고 한송그룹으로 향했습니다. 면접 대기실, 여러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금 반지였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주었어요. 주머니에 구멍이 난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야겠다. 반지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인사팀 박소연 대리라고 명찰에 적혀 있었습니다. 박소연은 지원자 명단을 확인하다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최민준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민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복도로 나갔습니다. 박소연은 팔짱을 끼고 민준을 쳐다봤어요. 지난번 면접 불참하셨죠? 네.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요? 박소연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일주일 전 그날 할아버지를 돕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각도 때문에 노인을 해치는 것처럼 보였죠. 이거 최민준 씨 맞죠? 박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노인 대상 사기범으로 신고까지 들어왔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도운 거예요. 그렇다는 증거가 있나요? 박소연은 팔짱을 더 꽉 끼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사람을 제 면접에 부른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지시라 어쩔 수 없이 진행합니다. 대신 지금 제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 노인분과 무슨 관계죠? 민주는 고개를 들어 박소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사람을 도운 것뿐입니다. 박소연은 민준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면접 들어가세요. 하지만 각오하세요. 제가 직접 확인할 겁니다. 민준은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곧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민준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하지만 박소연은 계속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원칙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중요한 약속과 남을 돕는 일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불참하신 거군요.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툭! 금 반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잠깐만요. 박소연이 재빨리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금 반지네요. 할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상 속 노인 말하는 건가요? 박소연은 민준을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 반지 그 노인한테서 받은 거 맞죠? 네, 하지만 지금 제게 진실을 말하면 내가 덮어줄게요. 아니면 제가 직접 병원에 확인하러 가야 할까요? 박소연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박소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확인하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도운 것뿐입니다. 박소연은 민준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좋아요. 이 반지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면접 결과는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복도에 선 민준은 망연자실했어요.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민준 씨, 입원비가 연체되어서 내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원 조치됩니다. 얼마인가요? 200만 원입니다. 전화를 끄는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면접은 망했고 반지는 잃어버렸고 병원비는 낼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동욱이요. 민준이 다가가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할아버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 동욱이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왜 여기 있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박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안을 들여다보다가 민준을 내려다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박소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세한 동요가 있었어요. 박소연은 민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분이 그 할아버지세요? 박소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기억 못하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소연은 병실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오셨어요? 네. 병원비도 당신이? 네. 박소연은 가방에서 금 반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정말 할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동욱이라는 분을 위해 40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동욱이요? 40년 전에 구해주신 분이요. 저를 그분으로 착각하셔서 민주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폭우 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난 일, 병원비를 대신 낸 일, 착각과 거짓말. 박소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포기하고 여기 온 거예요? 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박소연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준 씨. 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박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예전에 가난했어요. 그래서 더 냉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남한테 속지 않으려고. 박소연은 반지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돌려드릴게요. 할아버지 것이니까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회장님께 보고 드릴게요. 이 반지에 대해서 회장님께요? 네. 이 반지 범상치 않아 보여서요. 박소연은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회사에. 박소연은 병원을 나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들어오게. 이동욱 회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박소연은 휴대폰으로 금 반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면접 대상자 최민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민준? 회장은 즉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포구날 면접 불참했던 그 지원자? 네. 지금 당장 그 지원자 어디 있나?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노인 환자를 간병하고 있더라고요. 병원? 어느 병원? 서울중앙병원입니다. 회장은 이미 코트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회장의 눈빛은 긴박했습니다. 회장님, 대체 무슨... 그 반지는 내 거야.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은인께 맡긴 거라고. 박소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최민준 씨가 간병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아마도 40년 동안 찾아 헤맨 바로 그분일 거야. 박소연도 급히 뒤따랐습니다. 차에 탄 회장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회장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민주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금 반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노신사였습니다. 뒤에는 박소연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최민준 씨? 노신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노신사는 민준의 손을 번쩍 잡았습니다. 그 반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준은 당황하며 반지를 내밀었어요. 노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쪽 글자와 문양을 확인했죠. 맞아. 이게 노신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반지 어디서 났습니까? 할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민주는 병실을 가리켰습니다. 노신사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박소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실례합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신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희님, 노신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예요. 동욱이요. 노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욱이? 할아버지는 노신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동욱아? 할아버지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네, 할아버지. 노신사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욱아, 정말 너구나. 살아있었구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신사도 할아버지를 껴안으며 울었어요. 괜찮아. 내가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어. 민주는 문 밖에서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노신사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민준 씨, 당신이 우리 은인을 지켜줬군요. 노신사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은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노신사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동안 은인께서 반지를 지켜주셨고 당신이 은인을 지켜주셨습니다. 노신사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민준 씨, 우리 회사에 와주시겠습니까?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박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정말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노신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병실에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저녁 노을이 병실을 비췄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시작된 하루, 모든 걸 잃은 것 같았던 그 순간. 하지만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그 선택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으니까요.